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레바논 베이루트 참사에 전 세계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뼈만 남은 이 항구 도시의 황량한 모습, 피 흘리는 주민들을 담은 사진과 영상, 보는 사람들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데요. 혹시 은연중에 이런 재난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재난 보도에서 스펙터클은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상황을 그대로 생생하게 이렇게 전하면서 진실을 기록을 하고 또 관심과 해결책을 촉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누군가의 절망적인 상황을 또 볼거리로 전락시킨다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어서 양심 있는 언론인들은 이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한다고 하죠. 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황량한 베이루트, 또 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면 홍수에 잠겨 떠다니는 자동차, 가축들, 우리 머릿속을 스치는 여러 생각들은 아마도 재난 스펙터클이 가진 양면성의 산물일 텐데요. 이 재난을 눈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과 느낌에까지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움이든 호기심이든 그 생각의 결을 있는 그대로 감각하는 그 촉수만큼은 좀 예민하게 세워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6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윤서영님께서는 도로 통제된 곳이 많으니까 특히 운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순간순간 또 교통 관련 소식도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스카이님께서는 대전에 지금 돌풍이 좀 부는 모양입니다. 고층 빌딩 문 조심하시라는 얘기도 전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재난정보센터 교통 상황, 뉴스 특보 등을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픽으로 좀 시작을 해보죠.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려움을 뚫고들 오셨는데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여성계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인데 올해 중에 지금 결론을 내보겠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조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였었는데 네.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하는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또 거부를 한 바 있고요.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었죠. 예. 지난달 30일 인권위가 회의를 열고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죠. 5일 이 직권조사를 할 조사단이 구성됐는데요. 네. 이제 조사단이 구성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직권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꾸려졌고요.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묵인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그런 구조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성희롱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 등에 대해서 조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인권위에서는 올해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실제 조사 상황에 따라서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한이 지금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어느 지적을 정도, 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효과적인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인권위에서는 최대한
집중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건데 과연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또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경찰의 협조가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조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인권위에서 직권 조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나 제3자의 진정에 의한 사건보다는 조사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인권위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금 수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 이후에 수사가 심각히 지연되고 있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박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 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족이 준항고를 신청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 북부지법에서 그렇다면은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집행 정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업무용 휴대전화이거든요. 개인용이 아니라. 그래서 이 휴대전화에 사실은 범죄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는다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에 대해서는 이게 서울시 명의의 폰이고 기계값이라든가 요금을 9년째 서울시가 내고 있다. 이것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어떤 사건에 있어가지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모든 것이 묻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직권 조사를 하다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그러면 검찰이 접수 3개월 내에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좀 적실한 것이 인권 옹호 방해 혐의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상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면은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적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해 내신 내용 중에서 조사를 마쳐서 결과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이제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약간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조사가 제대로 돼야 뭐 위법한 사항을 밝힐 수가 있는데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위가 독립기구이고 그동안 많이 위상이 높아졌습니다만 실제로 인권위의 어떤 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풀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왜 여성단체와 피해자 측에서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을까?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이다.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정치권도 아니고 인권위에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인권위가 그래도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고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분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대가 반영되는 것과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되는 것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권위의 위상 정립이라든가 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국회에서 서로를 이것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를 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의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법적인 권한은 결국 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이 문제를 갖고 뭐 특위 구성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 특위에서 밝혀야 될 부분은 정말 이런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요. 어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조사 기간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종료되는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위원회의 경우에는 보면 위원회 자체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조사를 마치지도 못하고 해산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위원회 자체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연장해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국가인권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서울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만 일부 관계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춰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이라든가 어떤 정황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욕을 밝히기 위해서 장기간의 기간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좋습니다만 네. 길어지는 데 따른 부작용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이 인권위에서 조사 기간은 조사 마무리까지라고 일단 정하면서 그렇지만 올해 안에 최대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목표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직권 조사 대상 중에 시간이 필요한 것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은 자칫 이게 유야무야 되는 흐지부지 돼버리는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지난해 4월에 그 스포츠계 선수 인권 보호 체계를 조사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과를 내는 데까지 1년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가슴 아픈 고 최숙현 선수의 선수. 사고를 막지를 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적시성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지금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이 그 피해자 측의 변호사 김재련 변호사에게 지금 무고죄로 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런 어떤 성폭력 무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많은 경우에 피의자 측의 방어 수단으로 이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은 네.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성폭력 저 사람이 나를 무고했다. 내가 성폭력하지 않았는데 무고했다라는 사건 중에서 5.9%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 나머지는 무고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네. 무고죄로 고발을 당하면 피해자가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2차 가해가 될 소지는 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권위 차별 시정국이 2018년에 신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이 많이 촉발되고 했던 시기에 아마 맞춰서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여성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하니까 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인권위가 정말 중요한 지금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곳에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달려간 곳이 인권위잖아요. 그렇다면 네. 인권위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는 우리나라 인권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록이 남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위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가 우리나라 인권사에 기록될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여성가족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여성가족부에서 한동안 침묵을 하고 있다가 28일, 29일에 이제 서울시청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결과가 서울시청을 보니까 피해자 보호나 지원 방안이 없었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에 대한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징계 절차도 어렵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물론 유용한 지적입니다만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을까? 여가부가 좀 더 심도 깊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사실 아까 인권이나 여가부다 능력의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제약도 있지만은 결국은 의지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황성희님께서 어제 처음 듣게 됐는데 오전 시간에 유용한 프로그램 알게 돼서 계속 듣고 계시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잠시 지금 재난방송 관련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0시 5분 기준으로 전북 장수군 지역에 지금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방송하면서 말씀을 반복해드리지만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 좀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놓치지 않도록 좀 알려주시고 차량을 운행하는데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자, 요즘에 졸업 앨범 벌써 찍는 시기가 다가왔나 봐요. 저는 가을에 찍었던 것 같은데. 교사들이 앨범에서 근데 본인의 사진을 지금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예전하고 저는 달라서 이게 무슨 이유인지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처음에.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이제 왜 교사들이 졸업 앨범에서 자기 사진을 빼달라고 얘기하느냐. 예. 주장의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진 제공하는 거 싫고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압도적인 다수였다. 그래요. 네, 그래서 서울 교사
교사노조가 4월에 전국 교사 8,122명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70.6%가 본인의 사진 자료가 범죄에 악용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이번에 왜 박사방 사건이 있으면서 사회복무요원이 그 고교 때 담임 교사를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이제 원격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얼굴 사진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상 정보가. 그래서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 교사의 소상권 문제도 심각하지 않느냐. 이래서 실제로 전교생 단위가 아니라 학급 단위로 담임과 사진을 찍는 방안. 앨범이요? 예, 졸업 앨범 자체 네. 아니면은 졸업 앨범 자체에 교사들의 사진을 올리지 않는 방안. 아니면 단체 사진만 몇 장 올리는 방안 이렇게 다양하게 개인 사진 안 들어가고요. 다양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는 뭐 졸업 앨범에 전교생의 얼굴과 전화번호, 주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개인정보가 정말 민감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데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건가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추억을 담는 곳이고 선생님 얼굴 보고 싶으면 찾아본다라고 하는데 교사들의 이렇게 90% 뭐 70% 설문조사 해보면 지역별로 다르지만 많은 교사들이 제발 제 사진 씻지 말아주세요라는 호소라는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겠죠. 지금 일부 좀 사례입니다만 저도 직접 들은 사례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선생님 사진을 찍어서 본인들이 아닌 지인들 방에 올려놓고 점수를 매기는 예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여교사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뭐 성희롱 발언을 한다던가 너네 학교 선생님은 몇 점, 우리 학교 선생님은 몇 점 이런 거 해서 제가 그걸 봤는데 굉장히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이제 여교사가 휴직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방송에서 이 사례를 얘기해도 되냐라고 했더니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제발 이런 거 하지 말아달라. 본인들은 장난일 수 있는데 피해를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학교에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지 못한다. 그래서 교사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초상권 문제 또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군요. 사실 이런 걸 법적으로 일일이 조사하거나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교사도 그렇고 우리 직장 동료도 그렇고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장난으로 그런 행동하는 것은 좀 우리가 다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 사실 이 주제가 있어서 아까 오면서 선생님 세 분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현장에 계신 분 어떻게 느끼시느냐. 연배도 다양하게 해봤는데 참 희한하게 세 분 다 사진을 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사실 약간 학부모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남는 건 사진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추억으로 남는 졸업 앨범 하나는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진이 많지 않고 요즘처럼 뭐 아무 때나 원할 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졸업 앨범을 굳이 남겼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은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겠느냐라는 약간 자조적인 말씀하는 걸 보면서 교단에서 선생님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점 느껴서 실제로 아이 하나는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자주 가는 학원 선생님하고 더 친밀감이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더 씁쓸하네요. 더 씁쓸하고 한편에서는 좀 무서워지는 세상이고 삭막해지고 추억이 점점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이란 존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도 있는데 이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대안으로 학급 단위로 앨범 제작하기로 했다. 그건 아마 교사들의 요청과 학생들의 요청에 절충안으로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일단 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정도의 대안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는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게임이 여성 비하 표현이 들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바꾸고 또 바꾸는 과정에서도 또 계속 씁쓸한 상황들이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저 사실 이 뉴스를 보고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씁쓸한 뉴스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가디언 테일즈를 지금 선보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네. 미국에 있는 개발사 콩 스튜디오가 개발한 거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이것을 이제 유통, 마케팅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것이 12세 이용가로 서비스가 됩니다. 12세 이용가. 그럼 이제 초등학생들도 많이 보고 그렇겠네요. 하겠죠. 그런데 이 대사에서 좀 방송에 말하기도 민망한데 대사에 이 걸레 X 이런 표현이 처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다시 광대 같은 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해졌나라고 했는데 일부 게임 사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왜냐? 대사를 고치는 과정에서 공지 없이 게임 접속 장애가 일었다.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은 게임 그럴 수 장애 있죠. 차원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논란은 뭐였냐면은 걸레 땡을 광대로 바꾼 것인데 이 광대라는 것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페미니즘 논쟁으로 다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페미니즘 논쟁, 뭐 남성 비하, 또 일부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좀 굉장히 과격한 용어, 공격, 심지어 뭐 사냥 이런 뭐 주장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게임 회사가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결과적으로요. 다시 여성 피하 표현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걸레 땡이 나중에 나쁜 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 나쁜 땡 정도의 욕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실무진을 뭐 교체한다던가 새로운 담당자를 넣었다고는 하는데 이 논쟁 자체가 이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이 사용자들의 의견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게임 업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것이 끝났다라는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사실은 묻혀 있었지만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죠.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5년 동안 네. 이런 논쟁이 계속됐어요. 예전에 맞아요. 넥슨에서 어떤 캐릭터의 목소리를 맡은 성우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티셔츠에 아마 모 이제 페미니스트 집단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일부 성우가 사용자들이 나갔죠. 이 성우를 교체하라고 해서 이 성우분이 결국 교체되고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5년 동안 한 14명 정도의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이 게임 업계가 과연 어떻게 성인지 감성을 가져야 되는지 네. 재미도 좋고 이익도 좋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여성 비하 표현을 써야 되는지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페미니즘이나 성인지 감수성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게임이 지금 12세 이용가라는 거죠. 그리고 네.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이에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이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요즘 왜 가상현실이나 게임과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게임이나 가상 공간에서의 만들어지는 단어들이라든지 쓰는 말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스펀지처럼 빨려들면서 나의 의식과 가치관을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땡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구체적으로는 연입니다. 그래서 걸레 같은 땡 갔다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광대로 갔다가 다시 나쁜 땡으로 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거나 소비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한가? 게임을 만들고 유통하고 사용하는 모든 대다수가 남성 중심인 것입니다. 젊은 남성.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맞는 어떤 성적 취향으로 이런 단어들이 가는 것이라 이거를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를 쓸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에서도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공지문을 보니까 네. 이런 정도의 욕설이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쁜 땡이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뭐 아마 게임을 하는 대다수 소비층이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12세 이용가라는 점에 매우 주의했어야 그렇죠. 된다고 보고
저는 게임이든 대중문화든 특정 집단에 대해서 혐오를 부추기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 게임에서 뭐 여성 문제가 아닌 이 게임의 대상을 한국인으로 만약 비유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모 방송에서요. 방송 출연자가 키가 작은 남성을 비하하는 용어를 썼다가 엄청난 논란이 그렇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인종, 언어 이런 거 사실 다 차별입니다. 그래서 뭐 게임 재밌게 만드는 건 좋습니다만 대중의 욕구를 아무리 반영한다고 해도 거꾸로 이 문화 자체가 대중으로부터 하여금 증오를 일으키게 하는 건 적어도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여성에 대한 어떤 그 비하적인 이런 언급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최근에 어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등원을 하면서 네. 예쁜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 미니의 전당이 엄숙한 공간에 저런 차림으로 왔냐라는 댓글부터 해서 그 정도까지도 뭐 이해한다고 칩시다. 근데 너무나 많은 악성 댓글 뭐 술값 받으러 왔냐 이런 정도의 어떤 정말 과도한 이런 인신 공격성 댓글을 보면 이것은 국회의원으로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젊은 여성에 대한 어떤 비하의 그렇죠. 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여성에 대한 이런 낮은 시각들은 고쳐나갈 필요성이 정말 네. 강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학수님께서도 젊은 여성 의원이 원피스를 착용했는데 왜 그것을 언론 미디어에서 그렇게 꼭 국회의원 정장만 입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무슨 옷을 입으면 네. 어떻습니까? 일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네. 참고로 자, 저는 꼭 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용어도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지금 그 주의입니다. 지적도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남성을 뭐 특정 남성이라든가 우리 한국인 남성을 비하하는 용어도 저는 사용하지 말아야 맞습니다. 된다는 주의고요. 특정 인종이라든가 특정 집단에 대한 맞습니다. 용어 자체가 차별이고 증오입니다. 그런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4222번님께서 누구의 장난에 개구리 맞아 죽는 것처럼 장난에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자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라디오 재난정보센터 연결해서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